언니가 한국으로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을 장난처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언니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며 자랐어요. 우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매로 부모님 덕분에 부족함 없이 좋은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저는 올해 28살, 대학을 졸업한 후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비교적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오랫동안 캐나다에서 정착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 오신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학업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개방적이면서도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항상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셨고 저와 언니는 각자의 길을 개척하며 살아왔어요. 특히 언니는 저보다 4살 많았고 똑똑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성격이었고 저는 그런 언니를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런 언니가 갑자기 한국으로 시집을 간다고 선언한 겁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한국? 처음엔 언니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언니는 저명한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커리어를 중시하는 성격이었고 연애에도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니. 그것도 한국에서. 부모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은 눈치였어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언니를 바라보셨고 어머니는 당황한 듯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내가 결혼을 한다고. 그것도 한국에서? 응,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 언니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언니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한국에서 여행 온 한 남자와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고 연애를 이어가다가 결국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연애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언니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한국을 오가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겠다는 건 내가 직장도 포기하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신중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한국은 케이팝과 몇 편의 드라마, 그리고 가끔 먹었던 한국 음식 정도가 전부였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알지도 못했고 무엇보다 언니처럼 자립적인 여성이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한국은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한 나라 아니야? 내가 거기서 적응할 수 있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야. 나도 처음에는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직접 가서 경험해 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부모님과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언니의 확고한 태도를 보니 더 이상 말릴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결국 우리는 언니가 살게 될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부모님도 언니가 정착할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 하셨고 저 역시 언니가 정말 괜찮은 선택을 한 건지 궁금했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일까?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예상했던 모습과 너무 다른 풍경에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이 조금 오래되고 복잡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공항 자체가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자동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질서정연했어요.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은 언니의 예비 신랑이었어요. 캐나다에서 몇 년 동안 유학을 한 덕분에 영어도 능숙했고 첫인상부터 굉장히 깔끔하고 매너가 좋았습니다. 오랜 시간 비행하시느라 힘드셨죠? 우선 호텔로 가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항에서 나와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내 예상과 또 달랐어요. 도시는 깨끗했고 빌딩들은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전기차도 많았고 밤이 되자 화려한 불빛들이 도시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솔직히 첫인상은 꽤 좋았어요. 우리는 호텔에 짐을 푼 뒤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날 저녁은 언니의 예비 신랑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 긴장됐습니다. 형부 될 사람의 집에 초대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엄격한 시어머니나 권위적인 아버지 같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어머니는 괜찮겠지 라며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막상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먼저 반갑게 맞아주신 분은 형부의 어머니였어요. 오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동생분까지. 이렇게 먼 곳에서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에서 따뜻한 인상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뒤이어 형부의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엄격하고 무뚝뚝한 분위기를 예상했던 저희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다정한 말투로 우리를 환영해 주셨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피곤하시죠? 편하게 계세요. 가족끼리 만나는 자리인데 너무 격식 차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 예상이 또 한 번 깨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형부의 남동생이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돕고 있었어요. 심지어 형부도 옆에서 야채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어라? 한국에서는 보통 여자들이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거 아니었나? 이건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 아드님들도 요리를 도와주시네요. 그러자 형부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럼요. 가족끼리 다 같이 해야죠. 저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우리 집은 원래 다 같이 요리하고 청소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가부장적인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이 가정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식사가 준비될 동안 형부의 아버지도 그냥 앉아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테이블을 정리하고 반찬을 놓는 일을 도왔어요. 한국 가정이 이렇게 가정적인 분위기였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화목한 모습이었어요. 잠시 후 식사가 준비되었고 우리는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거 갈비인데 직접 재워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테이블 위에는 푸짐한 한식 요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큼직한 갈비구이부터 색색의 채소가 어우러진 잡채, 그리고 따뜻한 국물 요리까지 그 중에서도 저희 시선을 사로잡은 건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식혜였어요.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제가 묻자 형부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네. 사 먹는 것도 있지만 저는 직접 만들어서 먹는 걸 좋아해서요. 식혜를 한 모금 마셔보니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캐나다에서 단맛이 강한 음료를 마실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갈비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육즙이 가득하고 간이 딱 맞아서 정말 맛있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연신 감탄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잡채를 맛있게 드셨고 어머니는 김치가 맛있다며 계속 젓가락을 움직이셨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은 형부 부모님과 서로의 문화를 비교하며 흥미로운 대화를 이어가셨고 저도 형부의 남동생과 한국의 젊은 문화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또 한 번 놀랄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자, 이제 설거지는 우리 차례야. 형부와 그의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형부의 남동생도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랐어요. 설마 저분들도 설거지를 하는 거야? 저는 순간 믿기지 않았어요. 형부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그냥 편히 쉬고 계세요 라고 말하며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쉬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서 앉아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방을 힐끗거리며 보고 있었어요. 설거지는 물론이고 식탁을 닦고 바닥을 정리하는 모습까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 가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무조건 가부장적인 나라라고 생각한 건 내 편견이었나? 물론 모든 가정이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형부의 가족은 가사 분담이 철저하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어요. 형부 부모님은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었고 형부와 그의 동생도 가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부모님께 물었어요. 엄마, 아빠, 한국에서 본 형부 가족 생각보다 더 따뜻한 분위기였지 않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솔직히 나도 좀 놀랐어. 이렇게 가정적인 모습일 줄은 몰랐거든. 아버지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됐지만 이제는 조금 안심이 되는구나. 적어도 언니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야. 그날 밤 저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부 가족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한국을 경험하기 시작했지만 벌써부터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부가 특별한 곳을 가보자며 우리 가족을 안내했습니다. 어제 형부의 집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고 나니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진 상태였어요. 부모님도 처음보다는 긴장이 풀린 모습이었고, 오늘 하루는 좀 더 여유롭게 한국을 경험해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한옥 스타일의 카페였습니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 좋다는 형부의 추천을 받아 방문한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전통적인 나무 기둥과 종이창이 있는 실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적인 카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전통차를 주문했습니다. 유자차, 대추차, 그리고 쌍화차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차의 향을 맡고 한 모금씩 마시면서 점점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카페가 한국에 많아요? 어머니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형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섞은 공간이 인기예요. 바쁜 도심 속에서도 이렇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마당에는 대나무와 돌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은은한 향이 나는 초가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고 바쁜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공간도 있구나. 우리는 차를 마시며 어제의 저녁 식사 이야기부터 한국에서의 첫인상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님도 점점 한국에 대한 호감이 생긴 듯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한정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정식은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 스타일로 다양한 반찬과 메인 요리가 한 상 가득 차려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어요. 음식이 하나둘씩 차려지기 시작하자 부모님은 연신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먹을 음식인가요? 네. 한국에서는 한정식이 이렇게 푸짐하게 나와요.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죠. 갈색빛이 도는 된장찌개, 윤기가 흐르는 불고기, 고소한 나물 반찬, 그리고 김치까지 모든 음식이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하나 맛보며 감탄했어요. 맛이 강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백하고 깊은 맛이 나네요. 아버지는 특히 불고기를 좋아하셨고 어머니는 각종 나물 반찬과 된장찌개를 맛있게 드셨습니다. 나도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접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저녁까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서울을 구경했습니다. 길거리 상점들을 둘러보기도 하고 전통적인 기념품 가게에서 작은 도자기 컵을 구입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형부가 우리를 한남동의 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한방통닭구이가 맛있는 곳이에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음식도 준비했어요. 우리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형부가 주문을 맡았습니다. 잠시 후 커다란 통닭구이와 함께 작은 냄비 하나가 나왔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음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번데기탕이에요. 한국에서는 간식처럼 먹기도 해요. 나는 순간 움찔했어요. 곤충을 먹는다는 생각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도전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버지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국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우리를 재촉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굳이 안 드셔도 돼요. 하지만 한 번만 맛보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어요. 나는 용기를 내어 젓가락을 들어 번데기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질끈 감고 입에 넣었어요. 처음에는 바삭한 느낌이었고 씹으면서 점점 고소한 맛이 퍼졌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이상한 맛은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형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한 개 더 먹어봐요. 나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하나를 더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2개, 3개씩 집어 먹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도 나를 따라 한 번씩 시도해보았고 결국에는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없는 것 같네. 아버지가 농담처럼 말하며 맥주를 한 잔 들이켰어요. 우리도 따라 맥주잔을 들었고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형부는 부모님께 자신이 어떻게 언니를 만나게 되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모님께서 저를 그렇게 키우셨고, 저도 결혼 후에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려고 합니다. 그 말에 부모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형부에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을 다른 나라로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보고 느낀 걸로 판단하건대 당신이라면 우리 딸을 잘 책임져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 형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부모님의 얼굴에서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어요. 어머니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탁할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문득 형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언니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을 이루고 책임질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도 그 점을 인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한국에 대해 점점 더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갈수록 마음이 묘하게 복잡해졌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언니가 살게 될 환경을 확인하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한국을 경험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언니의 선택이 결코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했고 음식은 정성스럽고 깊은 맛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했어요. 부모님 역시 이제는 언니의 결혼을 걱정하기보다는 응원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조용한 한강 공원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형부는 끝까지 우리를 배려하며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한국에서의 며칠, 형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걱정이 많았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우리 딸이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나 싶었지.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어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생활을 직접 보고 나니 이제는 안심이 되네요. 무엇보다 당신이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서 마음이 놓였어요. 형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은 이제야 완전히 언니의 결혼을 받아들이셨다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는 형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된 거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뭉클해졌어요. 이 며칠 동안 우리 가족과 형부 가족은 정말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을 때 형부가 갑자기 저를 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 결혼 생각 있어?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혹시 한국 남자 어때? 내 주변에 괜찮은 친구들 있는데 소개해줄까? 장난스러운 말투였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 그냥 내가 한국을 마음에 들어 한 것 같아서 혹시 결혼에 대해 생각이 있으면 좋은 사람 한번 소개해주려고. 저는 장난스럽게 말하려다 문득 진지하게 고민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나라에서의 삶을 전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보고 경험한 것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 남자들은 무조건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이 강하며 배려심이 깊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형부는 제 표정을 보고 씩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괜히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친구로서 만나봐도 좋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소개 한번 받아볼까? 그렇게 말하고 나니 이상하게 기분이 설렜습니다. 공항으로 향하기 전 형부가 우리를 마트에 데려갔습니다. 뭘 사러 가는 거야? 아버지가 묻자 형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챙겨가세요. 요즘 인기 있는 간식도 있고 동생이 한식을 꽤 잘 먹던데 집에서도 간단히 먹을 수 있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한국 음식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사람 만들려는 거 아니야? 형부는 농담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반은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마트에 들어서자 형부는 곧장 과자 코너로 가더니 예쁜 상자에 담긴 약과와 한 과를 꺼내 들었습니다. 요즘 약과가 한국에서 엄청 인기예요. 외국인들도 좋아하고요. 나는 약과를 보는 순간 한국에서 처음 먹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단맛이 강해서 놀랐지만 먹을수록 은은한 고소함이 느껴졌었죠. 한 과도 바삭하면서 달콤한 맛이 매력적이었고
차와 함께 먹기 좋았어요. 이거 캐나다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나는 약과 상자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형부는 즉석식품 코너로 가더니 햇반을 집어 들었습니다. 너 한식 꽤 잘 먹었잖아. 이거 있으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한국식 식사할 수 있어. 나는 햇반을 보고 피식 웃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밥을 잘 먹긴 했나 보네. 그럼 찌개도 잘 먹고 반찬도 맛있게 먹고 번데기도 도전하고 이 정도면 한국 스타일이지. 형부는 장난스럽게 말하며 몇 개를 더 챙겨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어느새 약과와 한과를 한 상자씩 들고 계셨어요. 부모님 역시 한국에서 맛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떠나기 전 우리는 형부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한국의 맛을 조금이나마 캐나다로 가져가게 되었어요. 캐나다로 돌아온 후 나는 짐을 정리하다가 마트에서 샀던 약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 나는 상자를 열어 약과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어요. 쫀득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순간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따뜻했던 형부의 가족, 맛있었던 한식, 한옥 카페에서 마셨던 유자차, 한강을 걸으며 나누었던 대화들, 그리고 무엇보다 형부가 마지막으로 던졌던 그 한마디, 너 결혼 생각 있어? 그때는 그냥 웃어넘겼지만 나는 아직도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햇반을 꺼내 들었어요. 형부가 장난스럽게 건네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한국식 식사를 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리고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나는 한국에서의 기억을 단순한 추억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국이 그리웠어요. 그리고 언젠가 나는 다시 한국에 가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넣었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그 밥, 그 맛을 다시 떠올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